원피스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마리조아 국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플라밍고가 마리조아 국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마리조아 국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정확히는 원피스 906화에 나오는 그 마리조아의 인공숲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시라오시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여기는 마리조아의 인공숲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마리조아 국보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리조아와 어인섬 이 둘의 위치 관계를 조금 되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마리조아는 레드라인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리조아 밑에는 당연히 레드라인이 있고 더 밑에 이 바닷속에 어인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조아와 어인섬은 이 수직 위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피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위치 관계 때문에 플루톤으로 레드라인을 부숴서 마리조아를 무너뜨리면 그 밑에 있는 어인섬이 피해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담 셜리가 루피가 어인섬을 멸망시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주제랑 안 맞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마리조아와 어인섬의 이 위치 관계입니다. 일직선상의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마리조아 국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방금 전에 906화에 나오는 마리조아의 인공숲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뭔가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자, 이 인공숲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 작가는 왜 이 숲을 인공숲으로 컨셉을 잡았을까요? 세계 정부의 어떠한 과학력이나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척박한 레드라인 땅 위에 인공숲을 조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려고? 그럴 거면 인공숲이 아니라 세계 정부의 과학력으로 완벽하게 자연의 숲을 일궈내었다, 이게 훨씬 더 세계 정부의 기술력을 지켜 세우는 그런 컨셉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굳이 인공숲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썼어요.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독자들에게. 이것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숲이라는 것을.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숲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이건 인공숲입니다. 자, 이거는 원피스 906화에 나오는 뭐 대사 그대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숲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 숲은 인위적으로 만든 숲입니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인공숲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숲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공숲입니다 할 때랑 인위적으로 만든 숲입니다 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마치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아니면 뭐 반드시 그래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의심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토픽을 던진 인물이 시라호시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픽을 던진 인물이 다름 아닌 시라호시입니다. 어인섬과 관련된 인물이죠. 자, 어인섬에서 넵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태양의 나무 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1만 미터 이상 길고 지상에 있는 빛과 공기를 어인섬에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넵튠이. 자, 어인섬은 분명히 마리조아와 수직 위치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인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태양의 나무 이브, 그 뿌리만 하더라도 1만 미터가 넘어가는 그 엄청난 나무, 그 나무의 윗부분, 본질적으로 나무라고 부르는 그 부분, 그건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네, 당연하게도 마리조아, 아니면 최소한 마리조아 근처에
태양의 나무 이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뭔가 숨기려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인위적인 숲, 인공숲,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냥 촉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계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 마리조의 인공숲지대를 이렇게 형성을 해놨다면 그것은 아마도 태양의 나무 이브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자, 태양의 나무 이브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두었다면 왜 이브를 숨겨야 할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계 정부에서 숨길 만한 것은 국보밖에 없습니다. 떡밥이 국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국보는 태양의 나무 이브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인공숲으로 숨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나무를 숨기기 위해서 인공숲으로 그런 숲지대를 형성해놨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숨길 만한 나무가 떠오르는 것이 이브밖에 없죠. 자, 더플라밍고의 대사를 보면 이 마리조아에 숨기고 있는 이 국보는 손에 넣기만 해도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어떠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태양의 나무 이브가 마리조아에 숨겨져 있는 국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브의 역할이 뭘까요? 과연 어떤 것이기에 세계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더플라밍고는 이것을 손에 넣으면 굉장한 권력과 힘을 손에 쥔다고 할까요? 자,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원피스에는 우리가 아담도 알고 있어요. 보배로운 나무 아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방금 알다시피 태양의 나무 이브라는 나무가 있고요. 아담과 이브,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이거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자,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브라는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둘은 부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만 선악과라는 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형상을 한 이 악마의 꼬드김에 의해서 이 여자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어서 이제 자기만 혼날 수가 있으니까 남편 아담을 꼬드겨서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스토리는 이브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먹은 여자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느낌이 탁 오죠. 왜 태양의 나무의 이름은 이브로 지었을까? 그리고 왜 이 나무가 마리조아에 있으며 왜 이 나무가 마리조아의 국보일까? 왜 그토록 중요한 나무일까? 자, 이브라는 여자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먹은 여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을 딴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퍼즐을 조합해서 봤을 때 원피스에서 마리조아의 국보로 있는 이 태양의 나무 이브는 악마의 열매가 최초로 열리는 원시 악마의 열매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시 악마의 열매 나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는 악마의 열매가 열리는 과정은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죽게 됐을 때 이 악마의 열매의 원래 모양과 똑같은 열매가 있는 가장 가까운 나무에서 그 악마의 열매가 깃들고 열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행본의 팩트로 나와 있죠. 근데 이 과정의 전제 과정은 악마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악마의 열매를 어디서 구해서 먹었을까요? 이 악마의 열매, 최초 악마의 열매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악마의 열매가 최초로 열리는 나무가 태양의 나무 이브라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나무 이브에서는 갖가지 악마의 열매들이 최초로 열리고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세계 정부는 각 요원들이나 주요 인물들에게
그 악마의 열매를 지급하는 장면들이 곳곳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해군 대장에 올랐을 때 악마의 열매를 지급해주고, 또 뭐 일부 인원들에게 악마의 열매를 지급해주고, CP9도 그랬죠. 워터7에서 이제 CP9들이 악마의 열매를 지급받고 이렇게 먹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열매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세계 정부의 권력과 돈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요. CP9이 세계 정부로부터 악마의 열매를 지급받아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됐어요. 워터7 편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 카쿠와 칼리파가 받은 이 열매들은 열매 도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애초에 열매 도감에 존재하려면 그 열매를 사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먹었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최초의 열매라는 거죠. 세계 정부가 정부 쪽 인물들에게 지급해주는 그 많은 열매들, 그리고 베가펑크의 실험 재료로 쓰이는 그 많은 열매들은 모두 태양의 나무 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리조아에 있는 국보가 태양의 나무 이브이고, 이 태양의 나무 이브는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그 원시 열매, 최초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이다 라는 이 가정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원피스에서 나온 장면들 죄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CP9에게 왜 도감에 실려있지도 않은 열매를 주었느냐, 이 이상한 점이 방금 설명되었죠. 왜 이게 이상하냐, CP9은 세계정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 이상한 열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열매를 무턱대고 그냥 주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입으로부터 채취한 열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베가펑크 실험도 그렇고 해군이나 뭐 방금 말씀드린 CP9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풀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계 정부가 어떻게 이 세계를 움켜쥘 정도로 강력한 그런 그룹이 되었는가. 지금 천룡인들을 보면 몰라요. 선대 천룡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천룡인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좀 멍청하고 좀 신체적인 능력도 굉장히 후달리는, 뭐 일부 제외가 있어요. 도플라밍고 같은 경우 뭐 그런 제외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천룡인들도.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천룡인들이 세계 정부를 세울 수 있었고 세계 정부가 이 세계를 다 움켜쥘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도 풀립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 8,900년 전에 레드라인 위에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태양의 나무 이브를 발견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그 열매를 먹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의 열매죠. 그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던 각국들, 고대 왕국을 포함한 그런 왕국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들이 곧 천룡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룡인들은 그 힘을 독점하기 위해서 태양의 나무 이브가 있는 곳에 성지 마리조아를 짓게 됩니다. 천룡인들이 어찌해서 그 레드라인이라는 곳에 마리조아를 짓고 마리조아라는 것을 짓고 거기 살게 됐는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해요. 막 도르래 같은 거 타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고. 근데 왜 굳이 거기에 터를 잡았는가? 태양의 나무 이브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독점해야지 힘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열매를 먹은 능력자들이 죽기 시작했고 이 죽은 자들이 먹었던 악마의 열매는
태양의 나무 2부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원피스에서 설명되었었던 그 방법대로 여기저기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악마의 열매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천룡인들은 그것까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원피스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악마의 열매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그리고 도감에 실려있는 열매들이 대부분이 된 것이고, 도감에 실려있지 않은 아직 어떠한 능력인지 모르는 그런 최초의 열매들은 여전히 마리조아에 뻗어있는 태양의 나무 2부에서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리조아에 숨겨져 있는 국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설입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추측을 했을 뿐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은 원래 제가 한 1년 전쯤에 올렸던 영상인데, 아시다시피 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제 영상들을 다 내리면서 다시 리뉴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봤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앞으로의 영상은 이러한 방식대로, 그리고 좀 더 개선해서 더 부드럽게, 더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